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법 문제풀이 7강 시간으로서 61번부터 7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61.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급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님. 기억.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및 대지안의 적용 등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건 X, 니은 집단 칠학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습니다. 디귿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맞죠? 최저 고도지구 또는 최저 고도지구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리을 자연치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자연치락지구 안에서는 5층이 아니라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다만 관광휴게시설은 제외됩니다. 이건 제외. 즉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 자, 기억은 X, 니은 O, 디귿 O, 리을 X.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니은하고 디귿을 고르라는 거죠. 자, 니은하고 디귿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4번에 니은하고 디귿이 있으니까 6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X. 2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X.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죠. X. 4.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10년. X. 5.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가 하나만으로 옳은 걸 고르니까 62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쌓인 가로지역의 개발 정비를 위한 토지의 규모, 조성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시의 공간구조 많이 듣던 거죠, 여러분들. 도시의 공간구조는 바로 도시 기본계획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하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 조그만 도시 전체가 있다면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데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는 도시 기본계획에 사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사는 건 아닙니다. X. 자, 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능하고요. 포함되어야 되고. 3. 도로로 둘러싼 1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1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그렇죠.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4.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를 또 지구단위 계획 안에 놓아야 되고
교통처리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에 넣어놔야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6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년이죠. 딱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6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연 녹지 지역이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이 해제된 경우 당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30만이다. 30만 제곱미터. X. 2. 지구 단위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지만 광역 계획과 관련된 경우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X. 3. 녹지 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10만 제곱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역시 1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X. 4.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용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용도 계획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X. 5. 도시 지역에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65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어떠한 기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1.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이거는 건축법 규정에 있는 것으로서 대지의 분할 제한은 완화할 수 없습니다. 완화 못합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할 수 있고요.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 등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이니까 6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입니다. 67.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은, 자, 1. 용도 지구. 지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도시개발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준산업단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녹지지역하고 관련해서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7번 다 오고 하나만 X 부적합한 지역 구하는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68. 의무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경과된 지역, 5년이나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10년 X. 2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맞습니다. 3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X. 4번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2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X. 5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6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9.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은 얼마인가? 단, 관련 용적률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다.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용적률 상한선이 100%입니다. 100%. 자, 100%. 자, 이 100%인데,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0%까지, 이 용적률의 200%니까 2배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허용량이. 그러면 100%의 2배니까 200%가 되는 겁니다. 200%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200% 1번에 있죠. 6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7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맞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맞습니다. 3.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4.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다. 맞습니다. 5. 택지개발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있다죠. 임의적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70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7강 시간이었고 61번부터 7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